1996년 9월 18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릉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린 잠수함 한 척이 떠올랐으니까요. 이른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이 잠수함에 타고 있던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원 26명은 그대로 내륙으로 침투했고 무려 49일간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연일 전투인은 150만 명을 동원해 강원도 산간과 백두대간을 이잡듯 뒤진 끝에 13명을 사살하고 11명은 침투 당일 도주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명은 행방불명, 그리고 딱 한 명이 생포됐습니다. 이광수인데요. 그런데 절대 입을 열지 않으려던 이광수의 입을 열게 만든 음식이 있는데 광어회입니다. 당시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던 이광수에게 조사관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물었습니다. 이에 그는 광어회가 먹고 싶다고 했죠. 사실 이광수는 진짜 광어회가 먹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찰국 해상처 소속이었던 그는 훈련 중 광어를 먹을 기회가 많았습니다만 북한에서 최고급 음식으로 인정받는 광어가 못살고 가난한 남한에 있겠냐며 골탕 먹어보라며 던져본 것이죠.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안기부 조사관들은 5분도 지나지 않아 윤기 자르르 흐르는 광어회 한 접시를 눈앞에 펼쳐놨고 이번 침투의 목적이 대통령 암살에 있었다는 귀중한 자백을 받아냈죠.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당시 이광수의 자백을 이끌어낸 광어는 제주도에서 대량 양식 중이었기 때문에 횟집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흔한 생선이었는데 원래 농민이었던 이들이 할 수 없이 광어 양식에 내몰린 것은 바나나라는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를 견디다 못한 시민, 대학생, 중고등학생들은 광화문, 종로 등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며 부정선거 다시하라, 독재정권 물러나라를 외쳤습니다. 이 민주항쟁을 계기로 일주일 뒤 이승만은 하야했고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자 이인자였던 부통령 이기붕 일가는 장남 이강석에 의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기붕 일가의 극단적인 선택 후 자택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꽤 흥미로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 집에는 다른 가정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냉장고가 있었고 그 냉장고 안에는 바나나가 있었다고 했죠. 그만큼 1960년대 당시 바나나는 증언을 남겨야 할 정도로 귀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먹을 수 있는 비싸고 희귀한 과일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실제로 바나나는 비쌌습니다. 1977년 4월 22일자 한 신문에서는 1977년 기준 바나나 16개들이 한 송이 가격이 5,500원에 거래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딸기 한 상자 가격은 약 500원, 귤은 1kg이 800원이었고 1979년 근로자 월평균 봉급이 14만 2천원이었으니 하루치 봉급을 전부 지불해도 먹을 수 없었던 고급 과일이었죠. 한국에 바나나가 처음 들어온 것은 한국전쟁 직후입니다. 1952년 7월 16일자 기사에는 상공부가 구상무역으로 사과를 수출하는 대신 바나나를 수입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상무역이란 수입대금을 상품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무역거래 형태, 쉽게 말하면 물물교환을 말합니다. 즉 사과를 수출하고 바나나를 수입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바나나를 포함한 수입과일은 대부분 구상무역 형태로 수입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어본 사람은커녕 보지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했던 1974년 빙그레가 바나나 맛 우유를 출시해 간접적으로나마 바나나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했던 바나나가 199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에서 대량으로 생산됐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에 바나나가 들어온 것은 6.25 전쟁 기간이지만 국내산 바나나 재배는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아열대에 가까운 온난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1980년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바나나가 주목받았었죠. 이에 정부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난방시설을 갖춘 비닐하우스에서 바나나를 키우는 기술을 보급하며 재배를 독려해 1981년 제주도에서 첫 바나나 재배가 시작되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984년 13.3헥타르에서 319톤이 생산됐고 1986년에는 167.6헥타르에서 3,316톤, 1989년에는 443헥타르에서 2881톤이 생산되는 등 해가 갈수록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죠. 1980년대 후반 바나나 한 다발 가격은 약 3만원이 넘었는데 보통 18개에서 20개를 한 다발로 봤을 때 개당 1,500원 수준입니다. 당시 라면 한 봉지 가격은 100원이었으니까 극소수만 즐기는 값비싼 과일이었죠. 그래서 서울 백화점에서나 고급 과일로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제주산 바나나의 인기는 감귤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효자작물이었는데요. 1989년을 기점으로 제주 바나나 면적은 440헥타르를 넘겼고 생산량도 2만 톤 수준에 달해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나나 재배 농가에 시련이 접어든 건 1991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바나나를 포함 파인애플 등이 수입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해 엄격한 국가 통제에 입각한 수입 규제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1991년 바나나 등의 과일에 대해 수입 자유화를 실시합니다. 저렴한 외국산 바나나가 물밀듯이 밀려들자 1,600여 개 제주도 바나나 농가는 전멸하고 마는데요. 값비싼 국산보다 품질은 큰 차이가 없으면서 훨씬 저렴한 수입산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됐고 가격 경쟁력을 잃은 제주 바나나 농가들은 재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전성기였던 1989년에 443헥타르였던 제주 바나나 재배지는 불과 3년 만인 1993년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데요. 당시 제주 농업인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고 바나나라는 단어 자체가 제주 농가에 금기시될 정도로 씁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나나 농사를 포기한 제주 농가 대부분이 광어 양식으로 돌아섰고 그때부터 광어 양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덕분에 제주도는 세계적인 광어 양식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현재 제주 해안에는 약 400여 개의 광어 양식장이 분포해 있고 제주도는 연간 2만 톤 이상의 광어를 생산하며 한때 전 세계 광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광어 양식 메카가 됐죠. 값싼 수입 바나나에 밀려 광어 양식으로 내몰린 제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 양식 기술이라는 새로운 강점을 얻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광어 양식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1996년 강릉으로 침투했던 무장공비 이강수가 서울에서 광어회를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북한에서 최고급 음식으로 취급받던 광어회를 못 살고 가난한 서울 한복판에서 먹었으니 그간 자신이 남조선에 가지고 있던 환상 아닌 환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국산 바나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주 바나나 산업의 몰락은 한편으로 제주를 광어 양식의 섬으로 탈바꿈시켰지만 그래도 바나나를 향한 미련까지 완전히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부 농가와 지자체가 국산 바나나 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제주에 다시 바나나 묘목이 심어진 것은 2006년 제주시가 웰빙 열풍에 맞춰 바나나를 친환경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농가 2곳과 약 1헥타르 규모의 계약 재배를 추진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듬해 바나나가 다시 수확되자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계기로 제주산 바나나라는 이름이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첫 수확 이후 소규모였던 재배는 점차 확대되어 2016년에는 제주의 5개 농가가 바나나를 키우게 됐고 규모는 계속 늘어나 2020년에는 25개 농가로 확대돼 연간 약 1200톤의 바나나를 생산했습니다. 전체 시장으로 보면 여전히 소량이지만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바나나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제주 농가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됐는데요. 제주도 농업기술원 등 기관에서도 바나나 재배 농가의 저비용 난방 시스템, 후숙 기술 등을 지원하며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이처럼 제주를 중심으로 다시 피어난 국산 바나나 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와 친환경 먹거리 트렌드에 힘입어 이제 제주 밖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바나나를 재배하기 힘들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남부지방 곳곳에서 바나나 재배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죠. 몇몇 사례를 볼까요? 제주에서 가장 가까운 전라남도 일대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새로운 아열대 과일 산지가 됐습니다. 전남 진도군에서는 2020년경부터 바나나 시험 재배를 시작해 2023년에 첫 수확에 18만 톤을 넘겼습니다. 전부 온라인 직거래로 판매됐죠. 진도산 바나나는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길러지는데 나무에서 충분히 익힌 뒤 출하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입 바나나는 병충해 방지를 위해 농약 소독을 거쳐 들어오지만 국산 바나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청결함이 있을 겁니다. 진도군은 바나나 외에도 감귤, 애플망고 등 50여 헥타르에 달하는 아열대 과일단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면서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전남 해안의 다도해 섬 지역들도 바나나 재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천일염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은 2023년 섬 바나나라는 브랜드로 첫 바나나를 출하해 화제가 됐습니다. 신안군이 3년간 주민들을 교육하고 시범재배 단지를 운영한 끝에 얻은 결실로 당도가 높고 식감이 쫀득한 신안산 바나나는 유기농 인증까지 획득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나무에서 수확한 직후 충분히 후숙을 거쳐 소비자에게 배송함으로써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신안군은 이 성공을 발판 삼아 바나나 임대 농장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비금도에 4.2헥타르 규모의 지역 특화 임대 농장을 만들어 청년 농업인들에게 저렴하게 분양해 섬 바나나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바나나를 통해 청년 귀농을 유도하고 지역 인구 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기후변화가 오히려 농촌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상남도 역시 최근 바나나 재배지로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경남 산청군의 한 청년 농부는 2017년부터 내륙 최초로 바나나 유기농 재배에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지리산자락의 산청은 겨울 일조량이 풍부하고 남해의 온난한 기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기존 제주보다 유통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선택된 곳입니다. 그는 약 7,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바나나 나무 3,000여 그루를 심어 연간 수십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1호 유기농 바나나 농장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산청바나나는 친환경 재배 덕분에 대형 마트에서도 고급 과일로 판매되고 수도권까지 운송이 용이해 소비자 반응이 상당한데요. 현재 해당 농장은 연매출 수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서도 적은 노동력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례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경남 거제도나 전남 고흥, 경북 일부 온실단지 등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바나나 시험 재배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온실을 활용한 바나나 재배 시험에 성공해 서울 근교에서도 바나나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 여름에는 서울 노원구의 한 주말농장 야외 텃밭에서 바나나 나무가 열매를 맺어 화제가 됐었죠. 이 같은 국내산 바나나 재배 확산의 밑바탕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근 몇 년은 관측 사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전국 평균 기온은 13.7도로 평년보다 1.2도 높았으며 1973년 전국 기상관측망 확충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계절 구분 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달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만큼 온난화 추세가 뚜렷했죠. 남부지방의 겨울은 예전보다 훨씬 포근해져 일부 지역에선 한겨울 난방을 하지 않고도 아열대 작물을 키울 수 있을 정도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080년경에는 남한국토의 62%가 아열대 기후권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국산 바나나는 한편으로 친환경 신토부리 먹거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바나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푸드 마일리지가 높고 대량 유통 과정에서 방부 처리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러 지역에서 재배된 바나나가 유통망에 오르면 소비자들은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바나나를 집에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제주, 진도, 신안 등지의 바나나 농가는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친환경 바나나를 선박이나 항공기를 거치지 않고 직송함으로써 수입산보다 신선도가 높고 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신토부리, 즉 내 몸과 내가 사는 땅은 하나라는 믿음으로 국산 제철 먹거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나나는 한때 이념적으로 신토부리의 대척점에 있는 수입과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한국산 바나나가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바나나는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고 전남과 경남의 바나나는 새로운 산업으로 뿌리내리는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바나나 한 품목의 부활을 넘어 농업의 다양화와 식량 주권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국내 바나나 산업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품질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 등의 첨단 기술 도입, 적절한 품종 선택과 후속 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산 바나나는 분명 일정 부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의 농업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서 바나나를 포함한 다양한 아열대 작물의 연구와 투자는 향후 농촌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마트에서 필리핀산이 아닌 국산 바나나를 만나도 놀랍지 않은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바나나를 맛보며 신토부리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 그리고 기후위기에 적응해가는 한국 농업의 저력을 응원하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국산 바나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피어난 바나나가 주는 달콤한 희망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온라인으로 한 팩을 주문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